상대방과 의사소통할 때 언어적 요소로 전달하는 부분은 7%밖에 안 되고, 이 비언어적 요소 중에 요 55% 정도는 약간 이런 비주얼적인, 시각적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근데 이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생겨먹은 걸 어떻게 하라고. 근데 여기 보면 38%가 음성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상명학에서도 부정적인 발성을 교정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발성의 목소리를 가지는 그런 훈련을 제가 수업과 훈련을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목소리를 악기라고 했을 때 이 악기 자체가 소리가 좋지 못하거나 느낌이 안 좋은 악기를 갖고 어떤 음악을 연주한들 상대방한테 나의 온전한 감정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상명학 채널 구독자 여러분, 교전입니다. 이번 영상은 구독자이시면서 회원분이신 가브로슈님이 올려주신 글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짤막 특강 주제는 여기 있죠. 불친절한 인상 그리고 나약한 이미지 단번에 바꾸는 법이라는 주제를 갖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올려볼까요? 원래 이게 반전 이미지 연예인 글을 보고서 제가 이걸 만들어 본 거예요. 배우분이시죠? 이 최다니엘 씨. 의사 역할도 되게 많이 나오시고 안경 낀 잘생긴 이미지, 이런 거라서 지적인 이미지로 많은데, 그런데 수능 점수가 수리 영역에서 5점 맞으셨다고. 그래서 약간 이런. 그 다음에 또 약간 조폭 연기로 유명하신 우리 신세계에서 살려는 드릴게. 이분, 배우 백성웅 씨. 근데 이분은 이제 이미지는 조폭인데 실제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학사로, 학력이 그렇게 되시더라고. 전공도 법학이시고. 그래서 이것도 약간 이미지가 또 반전이고. 그 유명한 배우시죠. 가수 장기하 씨. 장기하 씨는 맨날 이렇게 노래에서 장판 얘기하고 자취방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자취를 해본 적이 없는 이제 부유한 분이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딱 봐도 술 이미지가 잘 흐르는 배우 김상중 씨, 그리고 김희원 씨, 그다음에 이성민 씨, 이런 분들 딱 봐도 관상에서 알코올 냄새가 잘 나는데, 근데 이분들도 전혀 술을 한 잔 못 하신다고. 어떻습니까? 사람의 이미지라는 게 참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관계를 할 때 뭔가 이렇게 어쨌든 오해는 오해인데, 이렇게 좋은 쪽으로 오해가 있으면 보너스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또 이게 또 나쁜 또 오해를 가지면 또 출발부터 맨날 해명해야 되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문신이 있는 사람은 평생 자기가 양아치가 아니란 사실을 증명하며 살아야 된다고. 근데 우리 얼굴이 그래. 우리 얼굴의 이미지가 뭔가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으면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 별 수가 없는 게, 태어나기 이렇게 태어난 걸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해를 참 많이 받고 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제 심리학이 대중화 많이 되면서 웬만한 거 정도는 다들 이제 자기 개발의 기본들을 알고 계시니까 여기 이제 포함이 돼 있죠. 우리가 어떤 말의 뜻, 내용의 뜻으로 전달하는 언어적인 요소로서 전달하는, 상대방과 의사소통할 때 언어적 요소로 전달하는 부분은 7%밖에 안 되고, 나머지 7% 뺀 이만큼이 다 뭐다? 비언어적 요소들입니다. 이 비언어적 요소 중에 요 55% 정도는 약간 이런 비주얼적인, 시각적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근데 이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생겨먹은 걸 어떻게 하라고. 근데 여기 보면 38%가 음성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저도 이 비언어적 부분을 인간관계, 사회생활 인간관계, 대인관계 심리학을 가리키는 선생님으로서 다양하게 해보지만, 사실은 이 비언어적 요소 중에서 시각, 특히 얼굴이나 표정으로 조금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지도록 제가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게
훨씬 힘들다는 걸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밝게 미소를 지어본다든가, 예. 근데 자연스러운 미소가 쉬우신 분들은 워낙 그냥 웃기만 하면 자연스러운 눈웃음, 미소 이런 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뭔가 이게 어색한 분들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가 정말 난감해요. 뭐 광대를 약간 이렇게 들어? 입을 약간 이쪽으로 찢어?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어색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차라리 요 부분을 많이 설명드리고 훈련을 시켜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상미학에서도 어력, 말씀 어자 힘력자 써서 어력, 크립토 메시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지 못한 부정적인 발성을 교정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발성의 목소리를 가지는 그런 훈련을 제가 수업과 훈련을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너무 간단한 부분입니다. 여기도 언어적 요소의 나머지 부분들이 비언어적 요소라고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음성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나, 어떤 말의 뜻을 전달하냐를 떠나서 우리의 목소리를 악기라고 했을 때 이 악기 자체가 소리가 좋지 못하거나 느낌이 안 좋은 악기를 갖고 어떤 음악을 연주하는들 상대방한테 나의 온전한 감정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이걸 필이라고 해보면 이렇게 소리가 나는 필이로 아무리 이런저런 말을 얘기해봤자 전달이 안 되고 자꾸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오해. 상대방한테 자신의 이미지를 호감을 얻고 매력을 드러내고 이런 거 하기도 벅찬데, 살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발성적인 안 좋은 부분 때문에 자신에게 생기는 이 오해를 해결하는데 인생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면서 사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오해를 사는 부분을 제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불친절한 인사. 상미학에도 상미학 이제 학인분들, 우리는 이제 상미학 수강생 분들을 학인분들이라고 하는데, 이 상미학 학인분들 중에서도 제가 알고 있고 오랫동안 만나온 그분은 참 친절하고 성격도 좋고 괜찮은 분이신데, 어떤 약간 퉁명스러운 목소리, 약간 딱딱거리는, 약간 짜증스러운 느낌의 말투 때문에 너 좀 불친절한 것 같다. 근데 실제로 목소리 이게 업무상으로 전화를 할 때는 약간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안 그러네,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서 이런 걸 고치려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 두 가지, 하나는 불친절한 느낌을 없애는 법과 하나는 이 나약한 이미지를 없애는 법, 이렇게 할 건데, 먼저 이 불친절한 이미지를 자신의 목소리에서 없애는 법을, 요런 발성법을 제가 제자분들한테 무유무 발성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유무 발성. 보통 이 무유무 발성 같은 경우는 가수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이 이런 목소리를 잘 쓰시냐면, 로이킴 씨 같은 경우 얼굴도 참 훈훈하게 생기신 젊은 분이지만 목소리도 어때요? 되게 여기 노래 제목도 있죠. 그때 헤어지면 돼. 이런 노래 상당히 촉촉하고 따뜻하고 바람 소리가 많이 나고 친절하게 들리죠. 그래서 이렇게 불친절한 자신의 목소리적 발성을 친절한 발성으로 바꿀 때를, 그런 발성법을 무유무 발성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뭐 가요라든가 다양한 보컬 학원 같은 데서도 가르치고 있는 방식과 연계가 되기도 하고요. 다만 상미학에서 이 가르치고 훈련하는 이런 발성법들은 우리끼리도 노래를 많이 연습을 해요. 만나갖고 뭐 노래도 많이 부르고 노래 발성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목적은 어느 정도 발성법, 건강한 발성법이라고 한다면 과거 이런 성악 쪽에 벨칸토 발성법부터 시작해서 현대의 다양한 세스릭스 발성법이랬는데, 이런 데까지 다 이어지는 공통점이 뭡니까? 건강한 발성법. 그런 측면에선 노래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상미학에선 노래를 잘 하기 위한 그런 보컬을 중심으로 한 발성법이 아니라 말할 때 훨씬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발성법, 즉 노래 발성법이 아니라 대화 발성법의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그런데 건강한 발성법이란 측면에선 노래하고도 일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무유무 발성법도 보컬 발성 같은 데서 쓰는 발성입니다. 무유무는 뭐의 줄임말이냐면요, 무성음, 유성음, 무성음을 줄임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제 소개를 한다고 쳐보자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교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목소리에서 불친절한 인상을 주는 분들은 유성음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불친절한 방식으로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교전입니다. 오는데 오래 걸리셨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불친절하고 약간 불쾌한 느낌을 받을 수 있냐면, 연필을 깎을 때 연필을 이렇게 길게, 연필심이 길게 나오도록 길게 연필을 깎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몽당 연필처럼 이렇게 짧게 깎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유성음이 나오기 전에 바람을 충분히 쓰지 않고, 즉 무성음을 쓰지 않고 에, 이, 오 이렇게 발음해서 유성음 중심으로 짧게 발음하면 퉁명스럽게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전입니다. 아니요, 그게 아닌데요. 제가 안 했는데요. 이렇게 발음해서 불친절하게 들렸다는 이해를 가지시면, 유성음 직전에 조금 더 이렇게 숨을 쉬듯이 무성음을 충분히 써주고 유성음을 만든 이후에 유성음이 접촉돼서 성대가 울려서 발성이 난 다음에도 끝에 오므려서 막지 말고 살짝 풀어본다. 그러면 길게 무성음, 유성음 접촉, 무성음으로 풀리는 이런 식의 발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아까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닌데요? 제가 지금 말은 부정적인 말을 했잖아요.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근데 제가 제가 안 그랬는데요. 아닌데요. 제가 안 그랬는데요. 아닌데요. 똑같은 부정적인 말을 해도 말을 시작할 때 이렇게 충분히 바람으로 시작해서 음성이 울리는 진성을 비벼주고 다시 부드럽게 바람으로 풀리는 이런 발성, 이렇게 무유무 발성을 해주면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해도 상당히 친절한 말투로 들을 수가 있고, 특히나 조금 풍부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 발성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꺾이는 음이 많아서 좀 불편한데, 외국 발음, 특히 영어 발음들은 이런 모음 위주의 발음들이라서 이런 느낌이 별로 없는 겁니다. Hello, how do you do? Hello, how do you do? 이렇게 오 하는 발음이라서 말이 좀 따뜻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유무 발성을 조금 연습을 해두시면 본인이 평소에 불친절하게 남한테 받았던 오해를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서 아마 쉽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짤막 특강에서 말씀드리는 발성들은 노래에 다 그대로 접목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나약한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남성분들이나 또는 여성분들에도 힘을 그게 아니고요. 아닌데 전 됐어요. 이렇게 좀 나약한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 목소리를 힘있게 크게만 내면 좀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는 목소리로 바뀌는 걸로 착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나약한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이 나약한 이미지를 벗으려고 목소리에 힘을 주면 어떻게 되냐? 나약해진 이미지가 강인한 이미지나 카리스마 넘치는 이미지로 바뀌는 게 아니라 신경질적인 느낌으로 바뀝니다. 아닌데요. 아니요. 그게 아닌데요. 그게 아니고요. 목소리가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이미지를 바꿀 때 이렇게 나약한 이미지를 좀 강인한 이미지, 카리스마 넘치는 이미지로 바꿀 때 쓰는 발성법은 윽끙 발성법 이렇게 얘기해요. 윽끙.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유무 발성법의 변형에 가까운데요. 하나는 이제 발성의 어느 정도 기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만 이게 발성 뭐 전문 강의는 아니라서 살짝 정도, 살짝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 처음에 해볼 부분들은, 여기 보면 이게 성대 구조입니다. 오늘은 다른 거 다 건드릴 필요 없고요. 요것만 보시면 돼요. 피열 연골이란 부분. 성대가 벌려진 부분의 뒤쪽에 있는 어떤 그 외부근이 작용하는 연골과 근육입니다. 그냥 흔히 성대 외부근이라고 표현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걸 먼저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윽이라는 발음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 약간 힘을 줘보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렇게 배에 살짝 힘이 들어가죠. 근데 지금은 이 성대 외부근, 이 피열 연골이 쪼여지게 사용해서 이렇게 힘을 준 거기 때문에 제대로 된 소리는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소리 낸 것도 사실 무성음 쪽에 가깝거든요. 그럼 여기에 살짝 윽에다가 호흡을 섞어보는 그럼 어떻습니까? 뭐가 이게 막 하고 뭐가 떨리는 소리가 들리죠? 뭐가 따다다다 이렇게 따르륵 하고 떨리는 소리. 이게 뭐가 떨리는 거냐면 피열 연골이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피열 연골을 쓰면 이 피열 연골을 쓰는 발성을 할 줄 알면 조금 카리스마 이게 좀 두껍고 힘있게 느껴지기 때문에 좀 웅장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요거 연습하기 위해서 윽이라는 발성을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고 짧게 모아준 상태에서 그 힘을 살짝 유지하면서 천천히 바람을 많이 넣어주면서 힘을 마치 한숨 쉬듯이 하듯이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바람 불어넣는다. 이게 세게 하면 이게 목이 아픈 게 아니에요. 이게 성대를 쓰는 게 아니라 피열 연골을 쓰는 거라서 목이 이렇게 목을 잘못 쓰면 막 기침 나고 이런 소리가 아니거든요. 일단 요렇게 윽이라는 발음을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요게 이제 끙이라는 발음만 섞어 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침에 화장실 가셔갖고 모닝똥 누실 때처럼 하고 이렇게 약간 지저분하지만 이렇게 똥 누는 소리를 내면 약간 끙 거리는 소리가 약간 그 비강 쪽 어디에 걸리면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에다 마찬가지로 그럼 이건 윽이란 발성은 피열 연골 밑에 쪽에 걸렸지만 이 끙이라는 발성은 어디에 걸리냐면 여기에 걸립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는 진성대, 성대고요. 이 목소리가 지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는 여기가 여기고요. 지금 제가 끙이랑 발성을 위해서 떨리게 만들려는 부분은 요 부위입니다. 요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성대라고 합니다. 가성대. 요 가성대를 이번은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끙끙대는 똥 눌 때 끙끙대는 소리를 살짝 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찬가지로 바람을 살짝 넣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뭐가 긁히는 소리가 나죠. 이렇게 긁히는 소리를 이제 발성 쪽에선 왜곡된 소리다 해서 디스토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디스토션이 이렇게 걸리는 요게 떨리는 부위입니다. 그렇게 되면 드디어 요걸 해볼 수가 있죠. 요 두 개를 섞으면 이정재 씨가 이 발성을 바꾼 이후로 옛날에 가벼운 역할이다 요즘 왕 역할, 뭐 킬러 역할, 뭐
주인공 역할들 많이 하시죠. 예. 발성을 통해서 카리스마를 가지게 된 후천적으로 발성의 훈련을 통해서 카리스마를 가진 대표적인 배우 중에 한 분이신데 그래서 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요 목소리를 카리스마 있게 요렇게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자 먼저 아까 윽은 배우셨고 마지막으로 끙도 배우셨으니까 이번에는 끙 한 다음에 윽을 하면 이 사람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먼저 끙 걸렸죠? 디스토션이. 그럼 그때 말을 해보는 겁니다. 네. 디스토션이 이렇게 걸린 다음에 물을 넣어서 아까 했던 걸 합치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어떻습니까?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허스키한 목소리도 아니고 긁히는 목소리도 아니고 울림이 크지도 않은데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무유무 발성과 윽긍 발성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친절하고 풍부하게도 들리면서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이미지 때문에 그게 뭐 불친절하다던가 나약한 이미지 때문에 사회생활 인간관계를 하시면서 조금 불편한 불필요한 오해를 겪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뭐 상명학에서 가르치는 뭐 크립토 메시지 이런 것처럼 좀 멋있는 목소리, 좀 건강한 발성, 좋은 이미지의 자신의 어떤 비언어적 이미지 그런 걸 가지기 위해서 말을 멋있게 하고 풍부하고 건강하게 하는 그런 발성을 한번 이번 기회에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무유무 발성. 안녕하세요. 교전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전입니다가 아니고 안녕하세요. 교전입니다. 윽긍 발성. 안녕하세요. 교전입니다. 교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내가 이렇게 엔진을 걸듯이 이렇게 아래 위 비강도 걸고 피열 연고도 울리고 가성대도 떨리게 만들 수 있으면 훨씬 더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를 가질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연습들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짤막 특강은 여기까지입니다.